안녕하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필리버스터 전국석의 토의도 없이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금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도 개정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과 장비를 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호기,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방지 시설 및 자동차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 표지, 도로 반사경, 방호 울타리,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한 규정 강화와 함께 처벌 규정 강화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개정 법률에 의하여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사고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불과한 사건에 대하여 고의범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무겁게 가중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특히 교통사고의 책임을 모두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하기도 전인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었으며 이 청원은 게시 후 3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받을 형량이 윤창호법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똑같다고 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 과실범죄가 비슷한 형량을 받는다는 게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찬성 여론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이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은 한국에선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차를 이용하여 살인을 할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고의범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의 균형에 맞지 않습니다. 32명이 사망하였던 1994년 10월 21일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사건, 사망 521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으로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사고 이후 부실시공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벌하여야 한다는 요령에 따라 1995년 12월 30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부실시공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이라는 형사법 원칙은 지켰습니다. 건설공사를 부실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부분의 손괴를 야기하여 공정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최고 10억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13세 미만자나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달리 구분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범죄자가 그 범죄 대상인 상대방이 13세 미만자 또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는 행위자가 그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어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책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운전자의 과실보다 어린이의 과실이 많은 경우도 상당할 것입니다. 또한 운전자가 아닌 피해자만 고려해 볼 때 어린이가 청소년, 어른들보다 잘못이 없는데도 사고를 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어린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여 다르게 처벌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과실사고를 가지고 피해자가 어린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여 다르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 브레이크를 밟고 바로 정지하는 것은 뉴턴의 운동법칙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서행하도록 하는 이유는 주의력이 부족하고 돌발 행동이 많은 어린이가 많이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어린이의 부주의와 돌발 행위로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더 많으므로 항상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바로 정차할 수 있는 정도로 서행으로 안전 운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운전자에게 서행 운전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도로를 관리하는 측에서는 어린이가 언제든지 불시에 차도로 뛰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호 울타리, 즉 안전패스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펜스를 넘어 차도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민식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그 방안을 운전자의 중점을 두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고위범 이상의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펜스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레이싱 드라이버들도 운동법칙을 넘어 몇 미터 이내에 나타난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기 위하여 바로 정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운전자에게 운동법칙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만을 가지고 사람이 바로 앞에 튀어나오면 즉시 멈추거나 방향을 틀어 사고를 피할 수 있어야 하는 업무상 주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사고가 나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민식이법은 바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라는 것이어서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들어 민식이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범죄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고의적으로 행한 범죄와 의도 없이 단순히 과실로 저지른 것을 철저히 구별하여 다르게 처벌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민식이법은 단순히 과실로 저지른 것을 고의로 저지른 것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어서 형사 책임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은 여러 고의범과 과실범에 대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어서 과잉처벌, 가혹한 형을 규정하였다는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식이법은 이러한 법률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한 결과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는 유일한 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우연법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먼저 형사법상 책임원칙은 기본권의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 형벌은 범행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즉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법정형은 개별적인 보호법에 대한 통일적인 가치 체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때
사회적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하나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별의 양은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는 법 규정은 실질적 법치국가 내지는 사회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재형 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을 명백히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우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춰보면 민식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실질이 업무상 과실치사사항죄인 것을 고의가 개입된 치사상죄와 동일하거나 그보다도 중하게 평가하는 것과 같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 과잉금지 원칙과 위배되며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우연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면 해당 규정은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운전자도 서행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돌발적으로 무단 횡단할 수 없도록 어린이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민식법 처벌 규정을 개정하기 전에는 법령이 정한 어린이 보호시설을 모두 갖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